자, 그러면 오늘 시장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뭡니까 네. 마스크 갑자기 뭐 눈까지 마스크를 쓰셨어요. 아, 네.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위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벗고 왔어요 그냥. 벗을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우리 그- 박근형 부장님이 네. 그 워낙 의료기기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의료기기 쪽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벗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봐도 그렇게 네. 아주 많이 뭐 티가 나지는 않고요. 티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안 아프셨었어요? 요즘 미용기기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그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진짜요? 예, 별로 안 아팠고. 제가 절대 믿지 않는 거짓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의사들 번째가 그 등산할 때 다 왔어. 아직 그리고 멀었죠. 예, 주식시장에서 너만 알려줄게.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과에서 안 아파. 안 아픕니다. 진짜예요? 네, 안 아프고요. 네, 그렇군요. 많이 이 발전했군요.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술인데 네. 일반 전물 뺀 게 아니라 이제 흑자, 그다음에 색소 색소, 쪽에 관련된 네네. 예, 네. 아주 이제 진피증 관련된 아. 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가 꽤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관련해서 이제 약간 그 뭐 하이프와 RF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들 네네. 약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네. 아무튼 뭐 최근에 통증이 뭐 많이 완화돼서 진짜 할만하고요. 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집사람은 완전히 그냥 얼굴 전체 한번 다 같이 하셨군요. 같이 했거든요. 네. 집사람은 이제 표피층과 진피층을 다 하는 걸로 했고 네. 저는 이제 흑자만 좀 없애는 걸로 색소 관련된 그렇습니까? 부분만 이제 좀 해봤는데 네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여러 번 해야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딱정이가 생기는데 네. 아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아. 계속 그 레이저를 바꿔가면서 계속 레이저를 받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한 이제 달 정도 갑니다. 저도 예, 예전에 그러니까 딱정이는 IPL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 그 딱정이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벗겨질 거고, 네네. 이제 나중에 얼굴에 흑자가 있던 게 깨끗해지는지를 보시고, 네. 미용기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네, 판단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흑자는 절대 한 번에 안 되고 되게 어려운 시술이에요. 흑자라고 그래요? 예, 그걸? 흑자. 이게 뭐 검버섯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잘못하면 더 까매지고 굉장히 부위가 커지거든요. 아 근데 원래 괜찮으셨는데 뭘?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못 젊게 봤군요. 사시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네. 네, 그 의료기기는 어디 겁니까? 루트로닉? 아, 저는 그 제시스 메디칼 걸 받았어요. 제이시스 메디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조망부터 한번 해보고요. 네.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LNF의 음극재 개발 추진 소식에 LNF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퓨추엠 등의 2차 전지 소재주가 오전부터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2차 전지 충전소라든지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리고 MLCC 관련주랑 석유화학, 그다음에 육계나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선물이 이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속에 9시 20분경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하기 시작했고 금주 예정된 미국의 6월달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동안 시장의 강세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영향인데 6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지만 7월에 또 인상 가능성이 또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2635포인트 수준까지 조정받던 코스피가 10시를 지나면서 기관 선물 순매수 전환으로 하방이 지지가 됐는데 기관들은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를 장중에 보였으나 매수세가 약화됐고요. 외국인 순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 거래 대금이 소폭 감소했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화학, 철강, 금속 대형주 순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대형주 순매수에 이루었습니다. 기관은 수급 방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 강화로 장중에 코스피가 지수가 낙폭 확대됐는데 11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7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속에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도 코스피 현물 순매도가 전환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중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이 지수 하락을 오늘 주도했고 반면 2차 전지 소재나 장비주, 엔터주 강세 영향에 코스닥은 보합권 유지를 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전망이 됐고요. 장막판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을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287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순매도, 위안화 약세 영향 속에서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고 하이브가 2거래일 연속 상승 이어가면서 서비스업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철강 금속 같은 경우도 TCC 스틸과 사마 알루미늄 등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소재와 알루미늄 박 생산 기업 급등세가 나타났고 최근 반등세가 지속됐던 기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네.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급반등세 기록한 HMM도 하락 반전되면서 운수창고 약세로 이어졌고요. 유통업과 음식료 업종 그리고 섬유의복 등의 내수 소비 업종들도 부진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 중국 소비 및 화장품 테마가 역시 약세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880선에서 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업종별로는 화학과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시총 상위단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제약과 IT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컨텐츠 등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제일 조금 거슬리는 뉴스인 것 같은데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늘은 현물 매도보다는 선물 이제 포지션이 다소 좀 강하게 나왔고요. 현물 매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못했고 코스닥은 또 막판에 매도를 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순매수 전환을 코스닥선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어쩌면 제가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에 관련된 수급이 다소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264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기사를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아마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7월과 8월에 이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야기로 이제 금리 동결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될까 이게 좀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쪽 한번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 넘게 올라갔고, 뭐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해서 자동차 운전자들도 내년부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포드에 이어서 GM까지 뭐 전기차가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 측과 합의를 했다. 이게 충전 포트 시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휴대폰 포트도 뭐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는 게 굉장히 11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슬라가 어쨌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향후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리서치 노트에서 테슬라가 포드와 GM과의 충전소 계약 때문에 충전소일 수만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30억 달러, 4조 원 정도 수준, 그리고 2032년까지 54억 달러, 약 7조 원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테슬라, GM, 뭐 현대, 기아, 포드 등등이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충전 규격입니다. NACS라는 규격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규격화, 표준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는 다른 충전 규격이 있고 폭스바겐과 기타도 다른 충전 규격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NACS로 정말 표준화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 거고 이게 충전 규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여기에 새롭게 뭔가 단자를 하나 더 끼워서 뭐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젠더 비슷한 거를. 그렇죠. 이거 네. 우리가 이제 휴대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제 표준화한다면 그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이 NACS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뭐 테슬라 주도로 뭐 GM과 네네. 포드가 같이 간다고 엮여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좀 잡는 거고 네. 이 충전 관련된 쪽도 아마 그 보조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 또 힘의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오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린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59억 달러, 약 7조 8천억을 올해부터 이제 국내 전기차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국내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한다는 것은 국내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제 전일 소방청이 위험물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 시행되면서 주유소 내에도 연료전지 설치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충전소 관련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일부를 이제 네. 충전소로 만드는 게 네. 그전까지는 좀 법적으로 어려웠는데 네. 이게 좀 풀렸군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데 기존에 주유소에다가 옆견에 한 켠에다가 충전소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이제 LNF가 음극재 개발 추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 음극재를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도 리튬이나 전구체 직접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진출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LNF가 다소 조금은 이제 확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고 코스모 신소재가 20% 추가 증설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관련된 뭐 S트래픽, SK 네트워크 등등 휴맥스 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았고 그래도 이수 스페셜 케미컬, 뭐 윤성 FNC, 뭐 WCP,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 관련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하나증권에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업체 관련된 입장을 냈던 그 리서치인데 네. 오늘 관련된 부분들은 양극재 조정 시 매수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판가의 주요 원인 변수가 메탈 원재료 가격인데 메탈가 변동이 3개월에 레깅하면서 이제 그 판가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수출 판가의 상승과 하락이 업황의 수요 변화를 바로 대변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 변수가 상당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메탈 또는 양극재 가격의 등락이 전기차 배터리 업황을 흐름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양극재 판가의 기업들의 주가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네. 판가 상승 국면에서는 발생하는 레깅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하락 국면에서는 발생하는 재고평가 손실 리스크 등이 다음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에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3개월 정도 레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전기차 BEV와 PHEV 등의 월별 판매 증가율인데 확실히 YY 2023년 초기까지는 조금 빠지는 추세였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요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양극재 수출액 추이인데요. 왼쪽 쪽에 보시면은 수출 금액이 막대 바로 돼 있고 그다음에 YY 실선이 증가율인데 약간 증가율이 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플러스권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 추이인데 단가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YY와 전 월비로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양극재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회색 실선 보시면은 양극재 수출 판가가 전월 기준 NCM은 마이너스 6.4% 그리고 NCA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3, 4월에 니켈,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가격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5월 이후에도 6, 7월 정도까지 판가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레깅이 된다고 했기 네. 때문에 아마 6, 7월 정도까지는 양극재 수출 판가 가격은 하락이 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조정 폭이 확대된 것도 4월에 리튬과 니켈 가격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수출 판가 하락이 예견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리튬 가격은 최근 한 달간 70% 급등 전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9월 이후 양극재 수출 판가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그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주가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하나증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리튬의 월변 평균 가격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MOM으로 봤을 때 월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녹색인가요? 이게 그 실선 보시면 튀어오른 게 보이시죠? 네. 최근에 많이 빠졌다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게 3개월 레깅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이제 2분기에 아주 안 좋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양극재 부분에 약간의 반등은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른 데는 아마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뭐 전날 도쿄전력이 금일부터 2주일 동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방류 설비 공사 마무리하고 이제 방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또 이번 달 아마 최종 보고서에서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여름 아마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으로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도 지금 이렇게 어촌 쪽에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반대를 되게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금 사재기가 굉장히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금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집도 소금을 한 6kg 정도 샀거든요. 근데 산 다음 날 그 소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모든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품절 사태 나와가지고 소금이 이제 뭐 지금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사태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그런 영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인상가라든지 일부 이제 뭐 소금 관련된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튀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건 약간 센티적인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이게 오염수 관련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뭐 네.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약간 테마적인 어떤 센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좀 최근에 보고 있으면은 올여름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설탕 가격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커피 원두 가격이 올라간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커피 가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의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이시면 그 표를 가져와 봤는데 그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커피와 그다음에 코코아 그다음에 설탕 가격의 추이인데 최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튀어오릅니다. 확실히. 커피가 연두색. 연초부터 현재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작년 다들. 연말부터죠. 가격 보시면은 뭐 최근에 가장 급등한 건 설탕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슈가 부분 그래 이게 슈가가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색깔들이 좀 다른데 코코아도 많이 올랐다. 네, 코코아 커피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가격들이 보시면은 3월 정도부터만 뜯어보시더라도 세 개의 실선들이 다 많이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들,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팜유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물론 이제 흑해 관련된 변수가 좀 남아있지만 그렇긴 한데요. 특히 보면은 커피, 코코아, 설탕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슈퍼 엘니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아마 뭐 대한제당이나 이런 설탕 가격 관련해서도 주가들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커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로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가운데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뭐 소금 관련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원두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수산 테마도 일부 이제 한성기업이나 신라 SC 등도 약간 올라왔고 그다음에 수산물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육개 쪽으로 해서 마니커 FNG, 체리브로, 교촌 FNB 등의 닭고기 관련주가 좀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던 대상홀딩스도 자회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왔고 다만 이제 오늘 인산가가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인산가가 뭐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주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주겸? 네네네. 그래서 오늘 장중 상한가 뭐 올라가고 최근에 급등세인데 이제 문제는 급등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기업이? 거의 다 하죠. 주겸 쪽을 하죠. 그런가요? 네, 인상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가가 장 끝나고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 급등하니까. 그 주가를 전환하겠다. 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 총수 대비 약 1.8% 전환 청구를 했으니까 주가 급등에 따른 이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약간 좀 저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같은 걸 갖고 있던 전화사채 들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청구를 하기 시작하는 주가로 거죠.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다는 거죠. 주식으로 바꿔서 네, 이제 주식으로 팔겠다 그런 거죠.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테마성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환 청구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좀 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네. 시총이 아주 큰 회사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게 나오면 또 영향을 굉장히 주가에 좀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실제 네. 소금은 정말로 조금은 좀 이렇게 그 소금을 만드는 그 지역에서 조금 물건을 조금 공급을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네네.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걸로 그러니까 보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공급한다는 말도 있고. 물량을 잠그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실제 가격이 정말 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소금을 좀 사놔야지 싶어서 한 6kg 정도를 샀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40%가 오르더라고요. 같은 사이트에서. 가격이 예. 그리고 어떤 사이트 가니까 이제 품절 사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솔드아웃으로 계속 뜨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주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소금 관련된 뭐 회사가 실적이 정말 다음 분기에 좋아지냐 그건 또 봐야 되겠지만 센티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제
서서히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식료품 쪽에 그러니까 설탕, 커피, 코코아 뭐 이런 게 쭉 올라가면 결국은 또 이게 네네네. 물가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아무래도. 물가 또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한편으로 또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 가볼까요? 네, 오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좀 좋지 않은데 역시 주말 사이에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고 약간 한중 정부 관련된 뭐 약간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이벤트들이 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전날 이제 정재호 주중 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난 외젠 한국 측이 이제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또 교류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것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약간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서로 이제 뭐 초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약간 기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젠이라는 것은 그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하는 등의 뜻을 전하는 중국의 외교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에 비해서는 다소 좀 수위가 좀 낮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치 바로 밑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그래서 중국 측이 한국 정부에 뭐 대해서 좀 반발했음을 확인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라든지 관련주들은 썩 좋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뭐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 면세 이런 뭐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LCC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소비 관련된 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중국 테마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좀 안 좋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약세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런 불편한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품주만 놓고 보면 중국의 6.18 예약 판매 기간 동안 한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그 로컬 업체에 치이기도 하고 로레알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치였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들이 뭐 매출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녀 공장이 상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엄청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상장에 따른 약간의 수급이 또 마녀 공장 쪽으로 약간 쏠린 부분도 있었다. 근데 사실 마녀 공장이 유통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비싸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기형적인 수급이 좀 시장에 있었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등은 다 아쉽지만 하나증권에서는 그 인바운드 유입은 지속 우상향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좀 띄웠는데요. 이게 보면은 중국의 인바운드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2023년 1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인데 꾸준하게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멀긴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빨간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그 외에도 중국 외의 관광객들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중국의 6.18 성과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의 추정이 이제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중국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은 뭐 그렇게 뭐 썩 그 펀더멘탈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사나 ODM은 아마 이번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같은 약간의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없는 회사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선호를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가운데서 좀 많이 오른 종목도 꽤 있습니다. 뭐 인그로우드 랩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아마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클리오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종목으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가진 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쉽게는 안 풀릴 것 같은데 여기야 지금 몸을 담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고민과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제 뭐 단체 관광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열어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단체 관광이 아닌 일반 개인 관광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에서 보시듯이 실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6월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 달마다 이게 1월부터 매달마다 보면 1월에는 전월비 41% 증가하고 2월에는 또 그
전월비 10%, 3월에는 42%, 4월에는 104%, 5월에는 27%, 6월에는 44% 매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한 중국의 추이 자체는 이렇게 단체 관광을 좀 막는다고는 하지만 개별 여행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도 대부분 보면 중국의 어떤 매출 구조보다는 어떤 뭐 미국 쪽에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사들이 많이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은 뭐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바닥은 좀 지났다. 그리고 이런 초치를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화장품주에 대한 펀더멘탈의 어떤 기대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시기가 좀 지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 관련된 매출에 의존한다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다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랑 음원까지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뭐 역시나 오늘 하이브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엔터 산업의 1분기 실적이 전통적으로 비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보이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엔터 4사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이제 전체 합산 4사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약간 짙은 색깔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인데 매출은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빠져서 보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호실적인 원인은 IP 레버리지 확대가 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엔터 4사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실제인데 회색 부분을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컨센서스였고요. 그다음에 짙은 색의 약간 이게 푸른색인가요? 이게 네. 실제 영업이익이 나온 건데 대부분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IG가 특히 엄청나네요. 네, 컨센 대비 굉장히 좋았고 JYP도 좋았죠. 네, 그러네요. 그 대부분 보면 SM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매각 이슈라든지 지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본격적인 어떤 아티스트 활동 자체가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교보증권에서도 역시 이제 일부 뭐 앨범이나 콘서트, MD, 컨텐츠 등에 대한 전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산업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과거에 본 적 없는 음반 판매량이나 콘서트 모객수, MD 수익화를 통한 경험의 구간을 진입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엔터 산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연평균 2024년까지 연평균 35% 매년 성장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일부 종목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존재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마 앨범 판매량이나 콘서트 관객 수 증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상향이 계속될 수 있고 그래요. 아마 어떤 고멀티플은 좀 정당화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최근에 단기적인 고평가 논란이 존재하지만 뭐 24년까지 연평균 35% 꾸준히 성장한다면 아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그 사진을 그 다음 띄워주시면 엔터 4사의 분기별 앨범 판매량 추이 전망인데 확실히 이제 추정치도 그렇고 앨범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올라옵니다. 하이브, JYP, SM, YG 순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많이 올라오고 하이브가 확실히 잘 팔고 있죠. 그리고 JYP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SM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기업 내부의 어떤 분위기보다는 앨범 판매량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YG가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YG도 괜찮고요. 오른쪽 보시면 엔터 산사의 분기별 콘서트 관객수 추이 전망인데 역시 이 부분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오죠. 특히 2분기가 많이 치솟았고 3분기까지 이어집니다. 콘서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MD,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이제 음원 말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이게 그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나게 박스권 쳐진 거 보시면은 1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 이상 이 부분들이 2020년 대비해서 22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간별로 보면 많이 사는 어떤, 그러니까 매출을 결제 금액이 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팬덤 경험이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높은 구간의 결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보고서가 좀 또 나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역대 최고를 경신 중인 K-팝이라는 자료를 띄웠는데 역시 음반 판매량 전망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 모객수도 결국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이나 모객수 추이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올해 K-팝 음반 판매량이 1억 1,500만 장, 전년비 35% 성장하고 공연 모객수도 1,100만 명, 전년비 86%로 올라오는데 이제 그 K-팝에서 이제 글로벌 위상은 음원 음반 시장의 8% 정도 수준이고요. 공연 시장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시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최근에 잘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음원 음반 시장의 1% 그리고 공연 시장의 3%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음원 음반 시장과 공연 시장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 미국 시장의 1%예요? 네, 음원 음반 시장이 1% 그리고 공연 시장이 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그림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음반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 특히 이제 제일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거기서 결국은 아직은 뭐 야. 모객 점유율도 올해는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아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면은 상반기가 좀 좋을 거고 하반기는 조금 처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봐서는 최근에 엔터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저희가 좀 경계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고 네네. 상고 과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있죠. 지금 A2K라고 해서 JYP 엔터가 하는 이제 북미 지역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키우는 미국 현지 프로젝트 이게 이제 나오는데 A2K가 있고 그다음에 알리오 넥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이브 프로젝트거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멀티플 릴레이팅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정말 프로그램이 성장할 것인가 좀 볼 수 있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자료를 봤었는데 여기서 그 표현 중에서 IP 레버리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IP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걸 아주 그냥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 되는 거 다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엔터사들은. 하나의 IP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엔터나 미디어 쪽에서도 보면 드라마 제작사가 있고 엔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빅히트를 친 드라마도 있고 네. 그리고 아티스트나 음반 판매하는 가수 이런 엔터테인먼트 부분 등이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IP 레버리지에 다소 한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 대박을 쳤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기준으로 무엇을 더 만들어낼까라는 것들이 조금 퀘션 마크가 붙고 네, 네, 네. 근데 엔터는 뭐 상품부터 굿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버리지가 되다 보니까 엔터사들의 수익성이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MD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가 나오겠죠. 네네 그런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란의 뭐 섹터이죠. 아 미용기기. 예, 저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미용기기. 결국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상원 부장님이 또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이상훈 부장님이. 예, 네. 그래서 글로벌 이제 미용기기 에너지 기반의 EBD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은 침투율이 낮다.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미용기기 침투율이 3%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글로벌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가 뭐예요? 그러게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 이게 이제 뭐 레이저, 뭐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네. 아, 그래 전기 쓰는. 네. 아, 에너지 기반. 그렇죠. 그거를 예, 그래서 에너지 기반 네네네. 의료기기라고 EBD라고 합니다. 네. EBD.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3% 정도밖에는 이제 침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시술의 일상화 보편화 그다음에 뭐 통증이 완화된 뭐 기술의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까이 가는 거고 과거에는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은 돈 많은 분들 그리고 뭐 특정 뭐 40대 이상의 조금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뭐 이렇게 뭐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네네. 많이 분위기고요. 하시죠. 또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상생활에 크게 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미국 내 비침습 연간 그 미용 시술수인데요. 확실히 97년도부터 보고 있으면 이게 왼쪽에 보면 100만 건 기준인데 97년도는 100만 건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 기준을 봐서는 거의 400만 건 정도 올라오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비율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나가는 건 그러네요. 네. 그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 전체 이걸 보는 건데요. 네.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바로 위쪽에 보이는 게 있는데 아무튼 네. 연간 시술수는 일단 2020년 기준으로 400만 건 이상 되고 네. 97년도에는 100만 건이 안 되는 한 60만 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과 전체 여성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남성도 꽤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화 측면에서는 미용기기 관련된 뭐 침습과 빈침습. 근데 최근에는 역시 이제 비침습 쪽으로 가는 거죠. 침을 이제 어떤 뭐 피부에 찌른다는 게 통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화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별로 없는 비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침으로 찌르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비침습 시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일단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이프하고 RF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하이프. 하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깊은 것들이죠. 고주파. 예, 고주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죠. RF가 이제 그 오른쪽에 고주파고요. 아, 오른쪽에. 예, 그다음에 초음파가 이제 하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고주파 쪽은 약간 진피층 쪽에 그 색소 쪽은 고주파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약간 더 이제 이 초음파 깊은 쪽이 약간 그 하이프 쪽으로 가면은 약간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쪽에 약간 탄력 뭐 이런. 네, 그렇죠. 거죠? 좀 더 이제 주름하고 그걸 뭐 키워주는 이런 거예요. 쪽. 그래서 이제 약간의 깊이에 따라서 고주파와 초음파를 좀 달리는데, 이렇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울세라나 슈링크, 누테라 이런 종목들이고 내가 이것까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네. 종목들이 갈리고. 아, 종목이 갈려요. 예, 종목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주파 쪽은 포텐자나 뭐 이런 제시스 메디칼 그런 쪽, 그 다음에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품이고, 슈링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 볼륨어 같은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최근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공중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슈링크와 볼륨어는 이제 클래시스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비올 같은 경우는 실퍼맥스 같은 걸 하고 있죠. 뭐 파마리스트는 리쥬란 같은 뭐 그런 연어 관련된 재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프와 RF를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지난번에 제가 울세라하고 올리지올을 같이 병행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하이프하고 고주파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서는 같이 많이 이제 이렇게 병행하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자 시술이나 색조 쪽은 고주파로 가야 돼요. 표피 쪽으로.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서마지가 대표적이고 아. 뭐 덴서티, 포텐자 이런 쪽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어떤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이쪽 다른 쪽으로 이제 슈링크나 울세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슈링크 울세라. 네. 탄력.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오늘은 뭐 제시스 메디칼이 급등했죠. 종목이 오늘 급등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부분 보면 그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클래스뿐만 아니라 루트로닉, 원텍 뭐 이런 정보도. 아, 오늘 하신 게 제이시스 메디칼 거예요? 네, 저는 포텐자. 포텐자. 제시스 메디칼이죠. 아, 예. 역시 효과가 있었군요. 아, 효과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니, 주가에는 효과가 있었네. 아, 주가에는 제가 해서 효과가 있었던 건 모르겠고. 와. 일단 그 제시스 메디칼이 일단 최근에 뭐 신고가를 못 냈던 종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네, 조금 요새는 이제- 루트로닉이 조금은 그래도 더 좋았어요.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기 매각 때문에. 이슈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급등세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크리시스나 원텍이나 비올이나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또 주가들이 좋았었습니다. 의료기기가 연초에 이제 워낙 그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들 집중되다가 뉴스들이 네. 그 2분기 이후로는 약간 이렇게 미용기기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쪽도 선순환의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일단 장비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마케팅 비용 들겠죠. 그럼 근데 대부분 피부과에서 1년 정도면 그 장비 금액을 거의 다 뺄 정도로 수요가 네, 많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모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모품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 2, 3년 정도 국내에서 히트 치면 해외 쪽으로 나가요.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이제 쫙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 개념이죠. 그렇죠. 계속 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깔리면 그 다음 그 제품이 한 번 깔린 피부과에 다시 이제 리뉴얼해서 다시 깔리기 때문에 네. 되게 좀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데요. 수출 쪽에서 굉장히 좀 지표가 높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트리지 같은 있던 그 소모품 비중이 높은 회사.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똑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뭐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비침습적 타이트닝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글로벌 비외과적 성형 시술 비중이 3%입니다. 3%. 되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침습저 미용 성형- 시술이 42%, 뭐 톡신이 24%, 필러 17%. 톡신이 그 보톡스일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HA 필러라는 게 필러 맞는 거. 네네. 그다음에 전체 침습적 시술이라는 게 뭐 주사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비침습적 타이트닝 이 시장이 미용기기 쪽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제모가 6%. 네. 제모는 근데 아마 의학적이 아닌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아, 네. 그것도 그런 쪽하고 관련은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용기기 시장이 뭐 27억 정도 달러 수준에서 아마 63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네, 비약적 네, 성장할 네. 것 같고요. 다음 사진도 이제 지난주에 떠오르는 건데 미용 성형 관련된 시술 지역별 가격 비교가 역시는 이제 미국이 제일 비쌉니다. 중국도 비싸고요.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브라질도 의외로 많이 합니다. 남미 쪽이 수출 지표 보면 남미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 많이 나가고 대만 쪽 많이 나갑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은 올해 하반기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 비올 이런 회사들이 중국 쪽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마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종목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용기기 업체 3년간 매출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이 3개년간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거의 45% 성장세를 계속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성장을 하지만 미용기기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구간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엄청 성장을 많이 했네요. 네, 특히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용 성형 시장. 왜냐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시술 받고 자연스럽게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시술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평균 45%인데 그 다음 중 뭐 원텍, 올리지오죠. 그쪽 관련해서 65%, 비올, 실퍼맥스가 많이 올라왔겠죠. 제이시스 메디칼, 덴서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포텐자 하는 거고 루트노익도 50% 이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이제 주가들이 올라왔지만 미용기기 쪽의 성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해외 영업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원텍, 뭐 중국의 올리지오 허가,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의 중국의 포텐자 허가, 그다음에 비올, 중국의 실퍼맥스 허가 이런 것들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허가가 공식적으로 난다면 아마 국내 미용기기로서는 최초거든요. 중국 쪽에 허가 나는 게. 네. 중국 쪽에 아마 허가 나는 게 써마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의미 있는 중국 쪽에 허가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업체별 소모품 매출 비중 전망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소모품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 비올 뭐 이런 순서로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왜 나오냐면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에 삼성증권에서 주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삼성증권에서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과 그다음에 뭐 원텍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소모품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종목에 네네. 대해서 주목을 해라 이렇게 리포트가 한 것 같습니다. 저런 기계나 이런 거는 다 국내 자체 조달인가요? 아니면 수입 대체인가요? 아닙니다. 그 국내에서 바로 조립을 다 합니다. 그럼 다 국산이라는 얘기인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포텐자는 사이노슈어 제품이에요. 네. 근데 국내에서 포텐자가 만들어서 사이노슈어 제품명을 붙여서 북미에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미 그 비슷한 제품의 해외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요. 네. 대부분 또 그 해외 쪽에 탑티어들은 대부분 다 또 팔렸어요. PF 같은 쪽에. 그래서 이제 R&D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 물건을 같이 만들자, R&D를 같이 하자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두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를 또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루트론틱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 회사들은 이제 매각을 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몇 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뭐 이 미용기기 쪽은 완벽하게 저희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일단 오늘 이제 마스크를 안 벗어야 되는데 벗었는데 얼굴 변화가 있는지를 한 지켜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도 있죠.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좋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약간 뭐 이렇게 당연히 있죠.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달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딱정이가 떨어지고요. 아, 그래요? 이제 저는 2주 단위로 한 4, 5개월 정도 계속 받을 거예요. 아, 그렇게 오래요? 예. 아, 뭐 무슨 피부 아니 이게 이제 전 빼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흑자나 이게 색소 침착은 되게 오래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저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한 10년 전에 어. 그 거짓말에 소화하고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확실히 근데 효과는 있어요? 우선은 이제 좀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은 생기죠. 어,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네.
야, 뭐 제 얼굴 보시고 변화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다 파시고 얼굴 보고 변화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가능성이 뭐 네, 예, 네, 성장성이 또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용기기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해봤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섹터의 설명들이 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힌트, 박근영 부장님의 또 요약된 보고서가 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해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 많이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안 되죠, 그 안 되죠. 선크림은 꼭 열심히 바르셔야 발라야 되고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얼른 저 되게 들어가셔서요. 나머지 관리는 또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서로 네. 이렇게 얼굴 잘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아, 예, 그거 어느 분이 이제 지금 댓글에 뭐 저희 집사람도 했냐, 뭐 너만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당연히 하셨죠. 집사람은 네. 한 판 다 이제 표피층과 진피층 모든 걸 다 거하게 하는 걸로 하셨죠. 예, 거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남은 피부가 거의 없는 정도죠. 네, 없이 다 깎아내가지고요. 뭐 좀 만족하더라고요. 네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